2026년 6월 고1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달려볼게요. 자,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5번. 다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0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을 대입해 보시면 2-8은 마이너스 6이니까 a 값이 6이면 되겠네요. 다음 3번.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1과 3에서 근을 갖는다는 뜻이니까 이 친구가 근과 계수 관계를 쓰면 두 근의 합인 k가 4라는 뜻이겠죠. 4번 이렇게. 다음 4번. 인수분해가 된다. 딱 보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요 b값이 2인 거고 계수 비교를 했을 때 2차 항계수가 2니까 x제곱 더하기 1차항이 없고 상수항이 2다라는 거는 a 값이 1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1 더하기 2는 3번. 다음 5번. 연립부등식을 풀어합니다. 자, 앞에 거부터 풀어오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되니까 인수분해 잘 되죠. 0부터 4까지. 뒤에 거를 풀면은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거랑 요거를 연립을 해주면 최종적으로는 0부터 3까지가 되겠죠. 정수는 0, 1, 2, 3 4개니까 4번이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다항식 p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을 한대요. p0일 때 p를 구해라. 자, 이거는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면 좋겠죠. x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p1-p0이 3임을 알 수 있고요. x에다 2를 대입해보면 p-p1이 5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뭐 대입한다고 봐도 좋고 더해도 좋을 것 같아요. 더하면 p-p0이 8이 되는데 우린 p0이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항하면 9가 되겠죠. 2번. 이렇게 수치를 대입해서 풀면 되겠고 7번. 자, 요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허근 알파 베타가 있다. 허근이라고 혹 집어 알려줬고요. 그런데 알파 i 더하기 베타가 0이라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k는 몰라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근의 합이 6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k가 실수라서 요 실수 계수인 방정식이 두 허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둘이 켤레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이 더한 게 6이라는 거는 알파는 3 더하기 뭐라고 하면 좋을까? p라고 할까요? pi고 p는 실수입니다. 베타는 3 마이너스 pi겠구나. 요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알파 i 더하기 같은 경우는 3i 마이너스 p가 될 것이고 베타는 3 마이너스 pi니까 이게 0이다라는 거는 p 값이 3이라는 힌트를 준 거죠. 따라서 k를 구하고 싶으면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를 구하면 되니까 9 플러스 9라서 18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켤레근의 성질과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다음 8번. a부터 a 플러스 3까지의 범위에서 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이 5랍니다. 자, 이 친구는 표준형을 만들어 오면은 x-3의 제곱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에 제한이 없었다면 x는 3일 때 최소값 1을 가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최소값이 1이 아니고 5라는 것은 이 3이 이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겠지. 그럼 우리는 역으로 얘가 얼마를 넣어야 5가 나오나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x-3의 제곱이 4가 되면 되니까요. 이걸 만족하는 x값은 1이거나 5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범위 안에 3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나마 3에 가까운 걸 넣은 x값이 1 또는 5가 되도록 하면 되는 거야. 결국엔 이 구간의 양끝점 중에 하나가 1 또는 5가 되도록 하는 순간을 찾으면 되니까요. a가 1이거나 아니면 a가 5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a가 1이면 말이 안 돼. 얘가 1이면 1부터 4까지인데 그러면 3이 범위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1은 말이 안 되고 5는 말이 되죠. 5부터 8까지다 라고 하면 여기서 3에 제일 가까운 게 5니까 5를 대입할 명분이 있죠. 그러니까 5는 가능하다. 아니면 a 플러스 3이 1이거나 5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a 플러스 3이 1인 거는 가능해요. 즉 a가 마이너스 2다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얘가 1이면 얘는 마이너스 2란 뜻이니까 그러면 3은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나마 3에 가까운 게 1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얘가 5인 건 말이 안 돼. 그럼 이제 2부터 5까지가 되는데 그럼 안에 3이 들어가잖아.
그랬으면 최소가 5가 아니고 1이었겠지.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 모든 a 값의 합은 5-2니까 3. 그러니까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랑 1차 함수, 직선의 그래프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 자, 2차랑 1차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접한다는 뜻이겠죠. 둘이 연립합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ax 더하기 m제곱 플러스 3m-b는 0이라는 이 2차 방식을 풀었더니 중근을 가른다는 뜻이니까 판별식을 써요. 개수를 제곱해주면 4am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4b는 0이 되겠죠. 근데 이게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 m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니까 요게 사라지려면 a 값이 3이어야 되고요. 그럼 이제 9 더하기 4b도 0이 되어야 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통분해주면 4분의 3이니까 3번입니다. 자, 다음은 10번. 자, 요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찾으래요. 그럼 솔직히 그냥 이거 이제 한 번씩 다 해보면은 뭐 풀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a를 몰라서 지금 인수분해가 어렵잖아. 결국엔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친구는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칭축이 1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인 거야. 근데 0보다 작다니까 이 안쪽에 들어오는 부분이 정답이 되는데 정수가 5개라는 거예요. 일단 1은 되잖아 당연히. 그럼 1을 기준으로 0이랑 2도 들어와야 되고 마이너스 1이랑 3까지도 들어와야 돼. 그래야 5개잖아. 근데 4부터는 이 안쪽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뭐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2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런 그림이 되게 만들려면 보시다시피 3일 때까지는 음수여야 되는데 4부터는 음수면 안 되게 막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다 3을 대입해 주시면요. 9-6-A인데 얘까지는 음수여야 되고요. 4부터는 안 돼야 되니까 4를 대입해서 16-8-A는 0보다 작지 않도록, 즉 크거나 같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건 이제 A 범위가 3보다 크면 되고 이거는 A 범위가 8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은 3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최대값은 8이겠죠. 1번입니다. 그럼 여기만 신경 쓰고 여기는 신경을 안 쓰나요? 당연히 여기도 신경을 쓰셔도 답을 구하는 데 지장이 없고요. 어차피 1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해결이 되면 여긴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만 하든가 이쪽만 하든가 한쪽만 하셔도 충분해요. 자, 됐으면 11번 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있는 3차 방식이 있는데, 자, px를 x-의 완전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는 2qx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qx는 1차 이하의 식인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는 1차 이하가 아니라 1차겠죠. 2차랑 1차를 곱해야 3차니까. 근데 px가 x-로 나눠 떨어진대. 뭐야? 그럼 여기다가 2를 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q를 그냥 준 거죠. q가 x-1인 거죠. 요건 이제 2 곱하기 x-1인 거고. 그래야 이제 x-를 인수로 가질 거 아니야. 뭐 다르게 말하면 1을 넣었을 때 0이 될 것이고, 여기다 3을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3을 바로 대입합니다. 그러면 2 더하기 2는 4니까 계산하면 6이겠죠. 1번. 다음 12번.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있다. ABC가. 그런데 수선의 발을 내려놨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자마자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이 큰 직각삼각형이 순서대로 닮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한편 이 삼각형의 넓이가 10이라고 줬고 M이랑 A는 각각 중점을 찍어놨네요. 그 다음에 AC가 2루트 14랍니다. 그러니까 이 대각선 길이가 대각선이 아니라 빗변 길이가 2루트 14라고 줬네요. 물어본 건 요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을 찌르면 이게 외심이야, 외심. 그러니까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다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 직각삼각형에서도 빗변의 중점이랑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 다 동일합니다. 이걸 이용하면 자, 편의상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mh도 x고 nh도 y라서 우리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얼마인지 구하면 되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관계식을 세워볼 텐데 일단 피타고라스를 쓰면 요거랑 요거 제곱해서 더한 게 이거 제곱이랑 같다라고 식을 쓸 수 있잖아. 그러면 한 변 길이가 각각 2x와 2y니까요. 4x 제곱 더하기 4y 제곱이 2루트 14를 제곱하면 4 곱하기 14겠죠. 따라서 우리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4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넓이입니다. 2x랑 2y를 곱해서 반으로 나누면 넓이가 나오겠죠. 2x랑 2y를 곱해서 반으로 나누면 넓이인 10이 나온다. 약분해 주시면 xy가 5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 되겠지. 자, 이걸 이용해서 x 더하기 y의 제곱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xy를 2배에서 얘랑 더해주면 되니까 24거든요. 따라서 x 더하기 y는 2루트 6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x 세제곱과 y 세제곱의 합은 x 더하기 y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더하기 y를 계산하면 되니까 세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둘이 곱하면 되죠. 48 루트 6 마이너스 3 곱하기 5는 15니까 30 루트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5 넣은 거고요. x 더하기 y 대신 2루트 6 넣은 겁니다. 계산하면 18 루트 6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3점짜리인데 뭐 꽤나 쉽지 않은 문제였고요. 다음 13번.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교점의 x좌표를 각각 a, b를 하자. 그럼 결국에는 a랑 b가 fa랑 fb겠죠. 왜냐면 이제 교점이니까 a랑 b를 여기 대입하든 여기 대입하든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a 대입하나 여기 a 대입하나 똑같은데 그냥 a랑 b지 뭐.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실제로 둘이 연립을 했을 때 그냥 만나라 하면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두 점에서 만나게끔 우리가 손을 써야 되니까 연립을 해야겠지. 연립을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3x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여기다가 판별식을 씁니다. 4m제곱 더하기 12m 더하기 9 마이너스 4m제곱 플러스 16이 0보다 커야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서 교점이 두 개가 되겠죠. 따라서 이항해주면 m값이 마이너스 12분의 25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 더하기 b라는 거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랑 다름이 없으니까 근과계수 관계를 써주면 a 더하기 b는 2m 더하기 3이고요. 이게 16보다 작으려면 m 범위가 2분의 13보다 작아야겠죠. 그럼 둘이 연립을 했을 때 지금 m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2. 얼마란 말이야? 이거보다 크려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아니죠.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2분의 13이면 6.5니까 6까지 가능하다. 이게 몇 개인지 물어봤으니까 4번 9개겠죠. 다음 14번. 양수 a와 당식 px가 있을 때 px는 보기차식이네요. 이렇게 생겼는데 는빵 했을 때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2가 됐으면 좋겠답니다. 자, 인수분해를 다짜고짜 하라고 하네.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자,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요게 a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4니까 인수분해가 되네요. 요렇게 딱 더하면 마이너스 4 되겠네. 그럼 가에 들어갈 값은 4 마이너스 a제곱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뭐 조집제법 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쭉 지금 진행을 하는데 뭐 중근 갖는 경우는 어쩌고저쩌고 된다. 따라서 방정식 p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래요. 우리가 이미 a라 마이너스 a라는 근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실근이 4개가 아니라 2개다, 3개도 아니고 2개다라는 거는 이 뒤에 있는 우리가 qx라고 이름을 붙인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도 a랑 마이너스 a를 근으로 갖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중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QX는 빵이 A랑 마이너스 A를 실근으로 가지려면 요 놈이 A나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X에다 A를 대입해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제곱이 0이면 되니까 2A제곱이 4면 되고요. 약분하면 2라서 A는 풀마 루트2인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루트 2가 되겠죠. 문제에서 이제 양수 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는 루트 2예요. 그래서 나에 들어갈 값은 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QX는 0의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가가 0보다 작으면 된다.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요건 이제 4-a제곱 0보다 작다를 풀면 되죠. 그럼 a제곱이 4보다 크면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풀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가 되겠지만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논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2보다 커요만 얘기를 하면 되겠지. 자, 이제 계산. 가에 알맞은 식, 즉 4-a제곱이 fa고요. 여기다가 나에 알맞은 수인 루트 2를 대입하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루트 2를 대입하면 4 빼기 2니까 2겠죠. Q는 아까 다에 들어갈 게 2였으니까 2 곱하기 2는 4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솔직히 빈칸이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빈칸으로 친절하게 구멍 뚫어놓고 풀라고 시켰으니까 따라가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연립부등식에 만족하는 정수 x개수가 두 개라네요. 자, 요거를 먼저 풀어오면은 절대값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양변에 6을 더해주면 첫 번째 건 잘 풀렸습니다. 두 번째 것도 보면 인수분해가 돼요. 여기 이제 a로 묶으면 3a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잘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a가 지금 정수라고만 했지 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안 줬기 때문에 a랑 3a 플러스 1 중에 누가 크고 작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a가 3a 플러스 1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클까? a 값이 얼마나에 따라서 대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둘이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면 2a 플러스 1이잖아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를 기준으로 이 친구의 대소가 결정이 됩니다. 얘가 0보다 크려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돼요. 자, 이거에서 이걸 뺐는데 0보다 크다를 라는 범위를 찾은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로 나누면 돼요. 어차피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딱일 때는 뭐 등호 어디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애초에 a는 정수라고 했잖아. 정수인데 마이너스 2분의 1 리가 없지. 밑에 거를 먼저 써보면은 이러면 a가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럼 답을 쓸 때 3a 플러스 1 크거나 같다 x a 이렇게 될 거야. 이러면은 볼 필요가 없어.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게 음수에서 노는 건데 3부터 9까지랑 겹치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지? 요 경우는 연립했을 때 해가 안 나올 것이다. 그럼 요 경우를 봐야겠죠. 요 경우에는 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랑 이거는 충분히 연립했을 때 정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가능한 a 값이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최소한 얘도 이제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니까 0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얘가 0이다 그러면 0부터 1까지라서 택도 없어요. 안 겹쳐. 그럼 a가 1이면 어떨까? a가 1이면 그럼 범위가 1부터 4까지가 된단 말이야. 1부터 4까지랑 3부터 9까지를 연립을 하게 되면은 3부터 4까지니까 정확하게 정수가 두 개가 됩니다. 두 개. 그래서 1은 오케이다. 좋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뒤로 a가 2일 때를 하게 되면은 2부터 7까지니까 너무 많이 겹쳐서 안 되고요. 3이다 그러면 3부터 10까지니까 역시나 또 너무 많이 생기고요. a 값이 이제 커질수록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데 얘랑 그럼 겹치는 게 두 개보다 많아질 일만 남았잖아. 그럼 이 뒤로는 이제 안 되는 거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얘가 충분히 커졌을 때 3부터 9까지 여기쯤 있고 a가 커져가지고 이제 너무 커지면 여기를 이제 벗어날 거 아니야. 근데 벗어나기 직전에 이렇게 약간만 걸쳐서 여기 두 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a가 막 이런 데쯤 있고 3a 플러스 1이 바깥에 있는 거야. 요렇게 해서 여기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a가 딱 8이면 되잖아. 정수라 했으니까. 그지? a가 8이면 8, 9는 되면서 8이면 여기가 25니까 엄청 큰 수라서 당연히 여기 겹칠 리가 없죠. 그래서 a가 1일 때랑 8일 때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하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겠죠. 다음 16번. 자, 다항식 px에 대한 힌트가 있고요. 일단 가족권을 보니까 P2하고 P3이 7이다라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식을 얻을 수 있겠네요. 1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그 다음에 PX를 자 이것도 인수분해 잘 되죠. X-2랑 X-3을 곱한 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RX다. 그럼 뭔진 몰라도 1차 이하의 식이겠지, 그지? 근데 R1-R2가 5다 그랬는데 우리 제가 지금 보니까 합인데 같다고 해버렸네요. 더하기. 아까 구해놨던 P 더하기 P3이 7이다랑 R1-R2가 5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X-1이랑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서 운이 좋게도 이 P2 더하기 P3를 R2 더하기 R3로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런 거냐? 이거는 항등식을 써보면 알 수 있지. PX가 X-X-3 곱하기 뭔가 몫이 있고 나머지가 RX일 건데 여기 X에다가 2랑 3을 대입해보면 P2가 R2랑 같고 P3가 R3랑 같다는 거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래서 R이 1차식이니까 미지수가 이렇게 두 개인데 등식도 여기 하나, 두 개 있으니까 잘 연립하면 나오겠지. 계산까지 해볼게요. 자, 일단 R1-R2 같은 경우는 여기다 1 넣고 2 넣고 빼는 겁니다. 그럼 B는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A가 5니까 A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2 더하기 R3는 여기다 2 넣고 3 넣고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5A 더하기 2B가 7이다 이렇게 되는데 A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 넘어가 주시면은 3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 값은 16입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R1은 1 대입해보면 A 더하기 B니까 이렇게 둘이 더해서 답은 5번이겠죠. 자,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자, 세 다항식이 있는데 세 개 다 3차고요. 와, 문제가 얘네를 전부 다 px로 각각 나누면 나머지 이렇게 나온대.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식을 최대한 써봅시다. 일단 요 3차는 어떤 2차인 p로 나누면 뭔가 몫이 있겠죠. q1x라 쓸게요. 나머지가 rx래요. 근데 3x 세제곱 더하기 8x 제곱 더하기 3x라는 3차는 px로 나누면 뭔가 몫이 있겠지. q2 하고 2rx가 나머지래. 마지막으로 5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더하기 3x-1을 하면 px로 나눴을 때 뭔가 q3 이렇게 몫이 있고 나머지가 3rx인 거야. 이거를 어떻게 잘 치고받고 연립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p를 구해봐라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식을 쓰긴 썼는데 숨이 턱 막힐 수 있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나마 이렇게 겹치는 쪽이 많다는 걸 우리가 믿고 최대한 연립을 해볼 텐데 어떤 행동을 해보고 싶냐면 저는 요 친구에서 요 친구도 빼고 요 친구도 빼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둘이 더한 식을 얘한테 빼주고 싶은 충동이 됩니다. 그럼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RX가 뭔진 몰라도 소거가 될 거고요.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이렇게 빼주면 그 다음에 여긴 P로 모두 묶일 것이고 모두 공통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얘네 둘이 더해서 이걸 빼게 되면 3차가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2차만 남겠지. 그러니까 여러모로 식을 다이어트 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요 식에서 빼주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식으로 쓰면은 요게 1번, 요게 2번, 3번이라 했을 때 3번에서 1번 더하기 2번을 하자는 거야. 뺀 거를. 그럼 좌변을 써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건 날아갈 거고요. 이렇게 하면 11x제곱이니까 빼주면 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면은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걸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게 요쪽은
이건 다 날라가고요. 여긴 px로 묶여요. px로 딱 묶어주고 뭔진 모르지만 q3x 마이너스 q1x 마이너스 q2x가 되겠죠. 그러면 딱 보자마자 뭔가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있어. 분명히 p가 1차 그 최고차 함계수의 2차 다항식이라 했거든요. x제곱도 어쩌고저쩌고. 근데 여기가 2차잖아. 이 친구들은 정체가 뭐냐면 3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어떤 모종의 1차, 1차, 1차였을 거예요. 1차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 얘네는 1차거나 혹은 기가 막히게 1차가 날아가서 상수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2차인데 얘도 2차고 얘가 1차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뭔가 상수인가 봐, 상수. 상수 중에서도 2나 3 같은 거면 말이 안 되는 게 여기도 x제곱으로 시작하고 여기도 x제곱으로 시작하는데 얘가 2나 3이나 4 같은 상수면 안 될 거 아니야. 결론은 뭐냐면 나는 얘네 각각이 뭔지까진 몰라도 얘네가 1이겠구나라는 걸 반드시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얘가 px였던 거야. 안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3을 대입해라 라고 했으니까 3을 대입해 주시면 9-3-2라서 계산하면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뭐 다르게 연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푸는 게 처음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좀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한 변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 자, 한 변 길이가 2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BF는 CG가 되도록 BF랑 CG가 되도록 정삼각형이라고 했네. 정삼각형. 자, 그 상태에서 색칠한 두 삼각형 넓이 합의 최소를 구해라 라고 했네요. 우리는 이제 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 미지수를 세팅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를 x로 잡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정삼각형인 걸 생각하면은 이게 60도이기 때문에 특수각을 이용할 수 있죠. 1대 루트 3이라는 비율을 쓸 수 있으니까 요 길이가 루트 3x가 될 것이고 요 길이는 2-2x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도 x일 테니까 대칭성 때문에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한 변 길이가 2-2x인 정삼각형이 된 거지. 그 넓이를 구하는 식을 써보면 요 직각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정삼각형 넓이 구할 때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의 제곱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 수선의 발을 내려서 또 이제 1대 루트 3대 2를 이용을 해가지고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보면 나오는 건데 이 정도는 바로 쓰겠습니다. 좀 간단히 해보면요, 요게 밖에 4를 뱉어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으니까 제가 2분의 루트 3으로 식을 묶어줄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x의 제곱. 요 친구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고 2차식의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표준형으로 정리해서 대칭축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부를 전개했을 때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니까 여기에 주목해보면 우린 대칭축이 x는 3분의 2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의 1을 바로 대입해 볼게요. 그럼 2분의 루트 3 곱하기 3 곱하기 9분의 4 마이너스 4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2가 되겠죠. 약분하면 3분의 4고요. 이쪽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2니까 3분의 4가 되겠지. 2분의 루트 3이랑 3분의 4를 곱해주면 되겠죠. 잠깐만, 근데 계산 실수한 거 아니겠지? 4가 튀어나갔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3으로 묶었으니까 맞고 2분의 3 맞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 3분의 2다 맞고 그래서 9분의 4, 3분의 4도 맞고 그리고 3분의 2 넣었으니까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4랑 2가 만나면 여기가 3분의 4가 아니고 3분의 2죠. 네, 이렇게 곱해주면은 3분의 루트 3이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실수 안 했다면 아마 맞을 거예요. 2번. 자, 다음에 19번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 위에 2점
마이너스 t, t제곱과 t, t제곱이 있다. 자, 그림을 뭐 대충이라도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점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가 점 A, 여기가 점 B라고 해볼게요. t, t제곱 얘는 마이너스 t, t제곱 여기 원점. 그랬는데 t는 0보다 큰데 e는 아니다라고 했고요. 양수란 뜻이죠. CD가 어디 있는지 설명이 있진 않은데요. CD를 꼭지점으로 가는 정사각형이 있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요 A부터 B까지를 한 변으로 하니까 자, 요 정도? 친구를 이렇게 위로 정사각형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기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아래로 발생하는 걸 기대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 CD가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CD의 좌표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준 적은 없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삼각형 AOB 넓이를 S1이라 하겠대. AOB 넓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 그림상으로는 요 삼각형 넓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COD 같은 경우는 COD 넓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있는 요 넓이 거나 아니면은 요 넓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치? 위아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S1 대 S2가 5대 1이라는 거야. 그럼 빨간 넓이가 보라색 넓이의 5배란 얘기거든. 넓이 5배란 얘기야. 그럼 이제 제 그림은 굉장히 이제 망했으면 할 수 있죠. 너무 대충 그리다 보니까 뭐 위를 보든 아래를 보든 빨간색이 지금 제일 작아 보이는데 어떻게 5배야 돼. 요거는 이제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린 거고, 확실한 건 있어요. 위아래 중에 지금 딱 그림 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당장은 아래 그림이 당연히 넓이가 빨간색보다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눈으로 안 그래 보이지만 위의 넓이는 지금 택도 없는 게, 내가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밑변은 AB랑 같겠지만 높이를 구할 때 얘의 높이는 요만큼인데 얘의 높이는 여기에다 이만큼을 얹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무조건 얘 넓이가 빨간색 넓이보다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뭐 그림을 둘 다 이상하긴 하지만 얘를 쳐다보는 건 말도 안 되고 요 놈을 고려하는 게 맞지. 그럼 얘네들이 밑변이 같기 때문에 넓이가 5배라는 거는 이 높이가 5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 친구, 이 친구의 높이 같은 경우는 t제곱이죠. t제곱. 그럼 이 밑에 있는 보라색, 이 친구의 높이는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 이만큼이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 한 변 길이가 2t란 말이야. 2t. 왜냐면 이 길이가 t나 마이너스 t 사이 거리니까 2t잖아요. 2t에서 t제곱만큼을 뺀 거예요. 요 길이가 2t에서 t제곱만큼을 뺀 거야. 다시 말해서 요 놈을 2t에서 t제곱만큼 뺀 거를 5배 한 게 t제곱이랑 같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걸 한번 풀어볼 텐데, 계산해 보면 t제곱은 10t-5t제곱이니까 넘겼을 때 6t제곱 마이너스 10t는 0이 되고, 요게 약분해 주면은 t 곱하기 3t-5는 0이라서 지금 t는 0일 리가 없으니까 t가 3분의 5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지금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를 구한 거잖아. 이게 이제 어떤 케이스를 구한 거냐면 t가 2보다 작을 때를 구한 거예요. t가 2보다 작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왜냐면 t는 2만 아니면 되지 2보다 작아도 되고 2보다 커도 되거든. 근데 그 중에서 얘는 t가 2보다 작을 때 해당하는 건데, 애초에 제 그림 자체가 지금 이만큼 길이가 2t인데 t제곱은 요만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2t만 t제곱이 지금 높이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t가 2보다 작을 때는 3분의 5가 답이 맞는 거야. 근데 t가 2보다 커지면
그림의 상황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있을 때 한 이만큼쯤 있다 해볼까? 이렇게. 근데 이래도 약간 애매한데? 조금 더 크게 그려야겠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얇게 그릴게요. 요 정도 해볼게. 이렇게. 여기가 A고 B라고 해봐. 그럼 이제 T제곱이 이만큼이에요. 엄청 크죠? 이만큼이 2T가 되는 거고. 이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정사각형을 밑에 만들었을 때 여기가 이제 CD가 된단 말이야. CD. 여기가 이제 원점이 되고. 그럼 아까처럼 또 우리가 요 OAB 넓이하고 요게 이제 아까 빨간색이었던 넓이지. 그 다음에 이 OCD라고 했죠. OCD 넓이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이 넓이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높이가 5배다라고 아까처럼 똑같이 식을 쓸 거야. 그럼 이 빨간색 친구의 높이는 여전히 t제곱이에요. t제곱 바뀌지 않았어요. 이 t제곱이 보라색 넓이, 여기는 이제 보라색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면은 아까는 2t에서 t제곱을 뺐다면 지금은 t제곱에서 2t를 빼야 돼요. 반대로 t제곱에서 2t를 빼야 이 높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t제곱에서 2t를 뺀 놈을 5배 해야 둘이 같겠구나. 요렇게 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t제곱은 5t제곱 마이너스 10t가 되니까 이 항에 보면 4t제곱 마이너스 10t는 0이 되고 이 친구는 이제 2로 약분하고 t로 묶어주면 2t 마이너스 5는 0이 되니까 따라서 t값은 2분의 5가 됩니다. 2보다 크다를 충분히 잘 만족을 하니까 괜찮겠죠. 그래서 가능한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은 이렇게 둘이 더해주면 되니까 통분하면은 6분의 25겠네요. 그래서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충분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게 t가 2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분류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그 사실 뭐 보자마자 t가 2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게 맞지만 만약에 그렇게 못했어도 제가 일부러 처음부터 분류 안 하고 이 이상한 그림부터 그리면서 시행착오 겪는 걸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그림 보고 뭔가 될 거 하나 찾았는데 모든 t를 구하려잖아. 내가 뭘 틀렸다기보다는 덜 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가능한 그림이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런 그림도 있구나. t가 2보다 작을 때랑 클 때가 분류가 필요한 문제구나라는 걸 보자마자 몰랐어도 풀면서 깨달으면 괜찮다는 거죠. 자, 꽤 난이도 있는 문제였고 다음 20번. 절대값 m이 1에서 5 사이고요. n은 1에서 10 사이인데 정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면 n은 당연히 자연수지만 m 같은 경우는 이게 절대값의 범위라서 음수일 수도 있다는 거 생각을 해야겠죠. 아니나 다를까 m이 음수냐 양수냐가 중요한 상태네요. 이게 지금 x는 m분의 3과 마이너스 m을 근으로 갖는 식인데 2차 식인데 m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둘의 대소가 결정되는 것도 있고 m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달라지니까 부등호의 방향도 달라지겠죠. 그 답을 쓸 때. 그래서 m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n이 3이랑 비교해서 큰지 작은지 몰라.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n이 1이든가 아니면 5 이상이어야 된다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아니 왜 자연스럽게 2, 3, 4는 버리냐, 2, 3, 4는 왜 안 되냐 라고 한다면 지금 이걸 연립을 했을 때 만족시키는 정수가 1개가 되는데 1개. 그럼 예를 들어 n이 1이라고 치면은 범위가 1부터 3까지가 나오니까 여기 2라는 정수가 하나 포함이 돼요. 이거 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n이 2나 3이나 4가 되면은 애초에 얘랑 연립을 안 했는데 여기에만 해도 정수가 없어. 그래서 2, 3, 4는 해볼 필요도 없다. 5 이상일 때만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이제 n이 5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3보다 크고 n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는 충분히 1개 이상의 정수가 들어갈 여지가 있지. 그럼 이제 이 m 값이 양수냐 음수냐로 한 번 더 분류를 해서 이것 또는 이거랑 연립을 했을 때
정수가 한 개가 되도록 하는 m과 n의 순서상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m이 첫 번째 양수일 때부터 해봅시다. 그럼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x가 마이너스 n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n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m이 양수니까 최고차 한계수 양수인 이렇게 생긴 함수고 여기가 마이너스 m이고 여기가 3분의 m일 테니까 n분의 3일 테니까 그래서 그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쪽이 범위가 되는 거지. 근데 일단은 그럼 여긴 볼 필요가 없어. 애초에 이것 또는 이거랑 겹치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음수인데 그럼 요거랑 이거 또는 요거랑 이거를 연립을 해서 정수가 두 개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면 결국엔 또 m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잖아. m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n값이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거든요. 그지? 만약에 m이 1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게 x가 3 이상이 되잖아. 그럼 얘랑은 연립해봤자 만족한 정수가 없고 3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얘랑 연립해서 만족한 게 있으려면 n이 5면 돼요. 3부터 5까지야 라고 했을 때 얘가 3 이상이다랑 연립하면 여기에 4만 유일한 정수가 될 수 있을 테니까 n이 4가 되면 4가 안 들어가니까 문제고 5보다 커지면 4뿐만 아니라 5, 6 이렇게 더 들어가니까 한 개가 아니라서 문제죠. 그러니까 5면 괜찮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m이 2일 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1.5잖아. 그럼 1.5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이제 2부터란 말이죠. 그지? 그러면 얘랑도 연립이 가능해요. 그지? 그래서 n이 1이어도 돼요. 그리고 방금처럼 5여도 됩니다. 그렇겠지. 얘가 5면은 이제 3이랑 5 사이인 4밖에 안 들어가니까 요거에도 4가 들어가잖아. 괜찮지. 3이라고 하면 이제 1부터잖아요. 그럼 방금이랑 똑같아요. 그지? 또 n값이 1 또는 5가 될 것이고 4일 때 5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가능한 n값은 다 1 또는 5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세주면 9개겠죠? 가능한 순서상이. 이렇게 8개에도 하나 추가했으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m이 음수라고 해보자. m이 음수면은 이제 범위 자체가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2차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범위가 이제 모입니다. n분의 3이나 마이너스 m 사이의 범위가 모일 텐데 음수인 걸 생각하면 n분의 3부터 마이너스 m까지를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사실은 어차피 얘는 또 볼 필요 없긴 해요. 음수보다 크거나 같다 해봤자 이거나 이거나 연립할 때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엔 이제 얘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또 m값이 얼마냐가 중요한데 n값이 가능한 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이렇게 5개 있잖아요. 만약에 m이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그러면 어느 누구랑도 연립했을 때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면 탈락이고요. 마이너스 2면은 여기가 2가 되니까 2를 드디어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럼 얘랑은 안 되겠지만 얘랑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n이 1이면 괜찮다. n이 1이면 괜찮다. 자, 여기가 이제 마3이다. 그럼 이제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전히 얘랑은 겹치는 게 없고 얘랑은 겹치는 게 2라는 애가 생길 수 있으니까 1일 땐 괜찮다. 그 다음에 m이 만약에 마이너스 4인 거야. 그러면 4 이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랑은 당연히 되고요. 2만 겹치니까 그러니까 1은 무조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얘랑도 이제 될 수 있어요. 4 이하다라고 하면은 n이 5 이상이면 그냥 다 돼. 그렇잖아. 어차피 얘가 4에서 끊기니까 얘랑 중복되는 게 n이 5, 6, 7 이렇게 커져봤자 계속 4만 겹치잖아요. 그럼 n이 5 이상이면 다 되는 거네. 그래서 n이 5, 6, 7, 8, 9, 10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인 거야. 그럼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당연히 n이 1일 때는 역시나 가능하고요. 얘가 5가 되더라도. 그러면 얘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5가 되게 되면은 n이 5일 때만 가능해지겠죠. 왜냐면 그래야 이제 4를 유일하게 포함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얘가 5가 됐는데 n이 만약에 6이 되면은 여기 5까지도 포함이 돼버리기 때문에 4랑 5가 되니까 두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n값은 1하고 5다. 5보다 큰 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총 세보면은 여기가 지금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7개. 8, 9, 10, 11개. 총 11개네요. 11개랑 9개 합쳐주면 총 20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 친구도 이제 번호에 맞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여러모로 케이스 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다음 21번입니다. 3차 다항식 AX가 있고요. 2차 다항식 BX가 있대요. 최고차항 계수가 모두 1인데 가족건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x-1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이게 고민이죠. 그러면 얘랑 얘가 x-1을 하나씩 골고루 인수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둘 중 한 놈이 하나를 다 갖고 있는지 가만 읽어갖고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조건을 보면요. 우리가 식을 어느 정도 쓸 수 있어. bx를 제곱을 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나누고 몫이 qx고 나머지가 16x 마이너스 16이라는 거야. 옳거니 그럼 뭐가 보여요? 2를 넣으면 0이 된다는 게 보이죠? bx의 제곱이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원래 bx도 x-1을 최소 인수로 하나는 가지고 있었겠죠. 물론 얘가 두 개를 다 갖고 있는지 하나만 갖고 있는지 그것까진 모르겠어. 그러면 다음 힌트를 봐야 되는데 b2가 0보다 크답니다. 그럼 또 왠지 2를 넣고 싶잖아요. 그지? 그러면 b2의 제곱은 16이란 말이야. 근데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b 값은 4겠지? 그러면 bx가 x-1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만약에 bx가 x-1을 두 개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거 2 넣으면 4 안 나오잖아.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bx가 x-를 일단 하나는 가지고 있고 2를 넣었을 때 4가 나오는 2차식인 거야. 그럼 여기 뒤에 x 플러스 2면 되겠죠. 여기다 2 넣으면 1이니까 여기다 2 넣은 게 4가 나오는 1차식이 나오려면 x 플러스 2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b2가 0보다 커요 라는 조건 덕분에 b 값이 4라는 거 알았고 거기서 bx를 결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ax는 b가 이거를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인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ax도 x-를 하나 인수로 가지고 있겠죠. 한편 ax는 qx로 나눠 떨어질 때라고 했네. 그럼 뭐야? ax는 x-도 인수로 가지고 있고 qx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b를 제곱을 했잖아요. 2차를 제곱했으니까 4차잖아. 그럼 4차를 2차로 나눴으면 당연히 목도 2차잖아요. q도 2차란 말이야. 그래서 ax가 x-를 하나 가지고 있고 이 뭔진 모르겠지만 qx라는 2차식으로 몫을 가지고 있다. 나눠 떨어진다 했으니까 뒤에 나머지는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a3을 구하라고 했는데 a3 값은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되니까 2 곱하기 q의 3이 얼마인지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x에다가 3을 대입해. 그러면 b3의 제곱은 3을 대입했으니까 2 곱하기 q3 더하기 16 곱하기는 3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3을 대입해봐요. 그럼 b3 값은 2 곱하기 5니까 10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여기가 10을 제곱했으니 100이고요. 2의 q3 더하기 32에서 32가 넘어가면 68입니다. 그래서 2의 q3이 68이니까 내가 찾는 답도 68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고 싶은 것만 날로 먹고 도망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요게 성립할 때 여기 상수항이 6이다라는 거는 a 값이 3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1차항 계수는 b는 5일 거고요.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5입니다. 다음 23번.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다. 바로 풀면 되죠. 이렇게 풀리고요. 양변에 a를 더해주시면 a-5부터 a 플러스 5까지인데 요게 마이너스 4다라는 것은 a 값이 1이란 얘기고 a가 1이면 b는 6이란 얘기겠죠. 둘이 더하면 7입니다. 1 더하기 6이니까. 자, 그 다음 24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 하자라는 것은
이거 는 빵이라고 방정식을 세웠을 때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이걸 전개해서 푸셔도 되지만 이 친구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니까 항등식의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해요. 그럼 이 값이 나오겠죠.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5니까 a 더하기 6이 12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a 값은 6입니다. 뭐 전개해서 근과 계수 관계 써도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복소수 z는 1-i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12하의 모든 자연수의 값의 합을 구해라. 자, 바로 계산할게요. 1-i분의 1 플러스 i의 2n제곱 더하기 루트 2분의 1-i의 2n제곱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속는셈 치고 제곱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i분의 2i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i의 n제곱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0이 되는 걸 찾으란 문제인 거죠. 그러려면 n값이 2, 6, 10과 같은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짝수여야겠죠. 근데 n이 홀수면은 이게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연산이 될 리가 없고 n이 짝수여야 되는데 짝수 중에서도 4의 배수가 되면은 1 더하기 1이라서 2가 되니까 4의 배수가 아닌 짝수여야겠죠. 이걸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6번. 자, 요 다항식은 요걸로 인수분해가 되고 2차 방정식 요거에 두근 알파 베타를 했을 때 요거다. 자, 요게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는 얘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0이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개수 비교를 해도 되겠죠. 지금 상수항이 b인 건 당연하고 2차항 계수가 a 플러스 2인 것도 계산해보면 당연하거든요. 1차항에 주목을 해봅시다. 저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라는 1차항이 여기 인수분해된 식을 전개했을 때 a 플러스 1과 b를 더한 거랑 같을 거 아니야. a 플러스 1과 b를 더한 거랑 같을 테니까 얘를 정리하면 우리가 b 대신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을 대입할 수 있고요.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를 쓰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두근의 곱이 b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면 요거는 a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b랑 같죠. 자, 그럼 요거를 b 대신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대입해서 전개를 해보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24다. 자, 이쪽을 전개를 해서 이항을 해볼게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는 0이 되니까 여기 이제 완전 제곱식이라서 a 값이 5입니다. a 값이 5다라는 것은 우리가 b 값은 여기다 5를 대입해 주시면 25 마이너스 20 더하기 1이니까 6이 나오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11이다.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 풀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27번. 이차함수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웬일로 식은 둘 다 줬어요. 그래놓고 y는 k를 찔러서 만나는 총 4점이 있습니다. 근데 a, b가 cd의 2배랑 같다. 그러도록 하는 k를 구해라 그랬는데 그럼 이 길이나 이 길이가 비교했더니 2배야 라는 걸 써먹고 싶으면 y는 k랑 각각의 이차함수를 연립을 해서 이 교점의 x좌표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을 써야겠죠. 자, 일단 우리가 CD를 구하고 싶다면 얘랑 얘를 연립해야 됩니다. 둘이 연립을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k 더하기 6은 0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 근을 예를 들어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근과 계수 관계를 쓰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8이고 알파 베타의 곱이 k 플러스 6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 CD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두 근의 차를 구하면 되니까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면 되겠죠. 쓰는 건 좀 이따 하고 이쪽도 써보자. 만약에 여기 x좌표가 감마, 여기 x좌표가 뭐 델타 이렇게 잡게 되면은 저 감마랑 델타를 구하고 싶으면 f랑 k를 연립해야 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k는 0이다인데 요거의 두근을 감마랑 델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감마 더하기 델타는 2고 감마랑 델타를 곱하면 2-k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A, B 길이를 구하고 싶다면 감마랑 델타의 차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요 놈을 2배 한 게 요 놈이랑 같아요 라는 주장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를 구할 때 곱셈 공식을 쓸 거 생각하면 제곱을 한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AB의 제곱이 CD의 제곱을 4배 한 거랑 같다라고 식을 쓰는 게 편하기 때문에 바로 써보겠습니다. AB 제곱은 차의 제곱이니까 요거를 제곱해서 이거를 4배 해서 빼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2-k고요. 는 4 곱하기 얘는 두근의 차의 제곱을 구하려면 이거 제곱해서 이걸 4배에서 빼면 되니까 64-4 곱하기 k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럼 4는 이렇게 약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좌변은 계산하면 k-1이고 우변은 계산하면은 64에서 4, 6, 24를 뺐으니까 40-4k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5k가 41이면 알 수 있고 문제에서 나한테 물어본 거는 10k 값이니까 양변을 2배 해주면 답이 82다 하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직하게 이 길이가 2배라는 거 어떻게 써먹을까? 그럼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길이를 구하려면 교점의 x좌표의 차니까 교점을 구하기 위해 연립을 해야겠구나. 다만 k를 몰라서 연립이 더 진행이 안 되니까 이 근과계수 원계를 쓰거나 혹은 뭐 근의 공식을 썼어도 진행이 잘 됐겠죠. 자, 그다음 28번. AX는 그냥 다항식이고 최고차 함계수가 1인 1차 다항식 BX가 있대요. 자, 그러면 AX는 사실상 4차겠죠. 그래놓고 1 넣으면 24고 2 넣으면 0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편의상 BX라고 안 쓰고 B라고 좀 쓰겠습니다. 그럼 얘가 1을 넣으면 0이 된다라는 거는 요 놈이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어떤 걸 근으로 가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일단 B로 묶어오면은 B 세제곱 마이너스 2B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됩니다. 이 친구는 1을 넣으면 0이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인수분 해보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인수분해 했을 때 B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다까지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x에다가 2를 넣으면 0이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출처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저 B라고 쓴 게 사실은 BX라는 1차식이니까 B에 2를 넣었을 때 0일 수도 있는 거고 B에 2를 넣었을 때 1일 수도 있는 거고 B에 2를 넣었을 때 2일 수도 있고 B에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0인지 얘 때문에 0인지 얘 때문에 0인지 얘 때문에 0인지 출처가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이 중에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친구를 또 이용을 해봐야겠죠. 얘는 x에다 1을 넣으면 얘가 24가 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새로운 방정식을 풀어볼 거예요. b 4제곱 마이너스 2b 세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b가 는 24다. 그러니까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4는 0이다. 요거를 풀어볼 건데 b에다가 3을 넣으면 0이 될 것 같아요. 3 넣으면 81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9 더하기 624니까 계산하면 0 되거든요. 자, 인수분해 보면 b 마이너스 3 b 세제곱 플러스 b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2b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b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이 되거든요. 아닌가? 아니지,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되지. 그래서 b 마이너스 3 곱하기 b 플러스 2 곱하기 b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4는 0이 돼요. 여기서 이 친구는 판별식을 써보면 허근이라서 얘는 0이 될 리가 없고요.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24다 이걸 쓴 거잖아. 그러니까 b1이 3이거나 b1이 마이너스 2거나 둘 중 하나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둘 중 하나 골라야 되고 여기 넷 중 하나 골라야 되거든요. 그럼 그래도 못 고르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b라는 놈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에요. bx는 x 더하기 모식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1을 넣었을 때 값이랑 2를 넣었을 때 값이랑 여긴 뭔지 몰라도 똑같으니까 함수값이 1만큼만 차이가 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b1이 3이면 어쩔 수 없이 b2는 1이 커졌으니까 4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 없잖아, 4가. 그럼 이게 아니고 이건가 봐. 그럼 자연스럽게 b2 값은 1 커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지. 요건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 아니었던 거야. 그럼 따라서 알아낸 것이 bx는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또는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1차 방식이니까 x 마이너스 3이 알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b를 구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ax를 뜬금없이 얘로 나누래. 이건 또 뭐냐? 자, 우리가 아까 ax를 지금 여기까지 정리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b를 구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볼게요. ax는 x-3 곱하기 x-4 곱하기 x-5 곱하기 x-2가 됩니다. 여기 있는 bx 대신에 x-3을 열심히 대입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x제곱 마이너스 7x-로 나누라는데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오지. 이렇게 전개하면 될 것 같지 않아?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2고요.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이니까 모양이 뭔가 그럴싸하잖아. 근데 아쉬운 거는 얘는 뒤에 마이너스 1이 있단 말이지. 저거를 감안해서 식을 좀만 조작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 플러스 13 일부러 마이너스를 만드는 거야. 플러스 1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한 뭉탱이로 봐. 한 뭉탱이로. 그러면 저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은 뭉탱이 제곱 더하기 2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 더하기 13 곱하기 11이니까 143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이건 날아가면서 요게 나머지가 되는 거죠. 답은 143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풀이하면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요 근래 봤던 1학년 시험 중에 가장 호흡도 길고 문제도 어렵고 체력도 많이 요구하는 힘든 시험지인 것 같아요. 심지어 아직 두 문제가 남았죠. 좀만 힘내봅시다. 29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두 다항식 ax, bx가 있고요. 차수는 안 알려줬어요. ax를 bx로 나눈 몫은 요거고 나머지는 이거랍니다. 정직하게 써볼게요. 자, ax는 bx로 나눴을 때 이제 몫이 bx 더하기 x이고 나머지가 bx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일단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내가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가 더 작아야 된단 말이야. 차수가. 그럼 b가 몇 차여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b가 x제곱으로 시작하는 모종의 2차인가보다를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왜냐면 b가 만약에 1차야. 그럼 1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면 말이 당연히 안 되죠. 그렇다고 b가 3차 이상이면 뒤에 x제곱을 빼봤자 얘랑 얘는 차수가 같기 때문에 나머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얘가 얘보다 차수가 작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있는 2차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 이 가족것만으로도 bx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ax의 최고차항 계수만 줬어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근데 친절을 베푼 거지 그냥.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 봐야 되는데 bx 빼기 x로 나눠 떨어진다. 이거를 사실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거를 전개를 해요. 그래서 b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bx 곱하기 x 플러스 1로 변형을 하는 거예요. 여기 bx제곱이랑 얘가 만나면 합차 공식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bx 플러스 x 곱하기 bx 마이너스 x가 등장을 한단 말이야. bx 곱하기 x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bx-x가 뭔진 몰라도 얘가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나눠 떨어지는 거야 이제. 근데 그러면 이 ax라는 애 자체가 이거로 나눠 떨어지려면 얘는 나눠 떨어지니까 필요가 없는데 얘도 이거로 나눠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생긴 모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변형해. 일단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x 만들어. 근데 원래 x 같은 거 없었으니까 다시 더해.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전개하는 거야. 그러면 bx-x를 한 뭉탱이로 보고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로 전개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는 또 나누어 떨어지니까 결국 얘만 남잖아요. 근데 보면 bx-x가 분명히 2차식인데 얘가 2차식이란 말이야. x제곱 더하기 x. 요 2차식이 요 2차식으로 나눠 떨어져요 라는 거는 그냥 얘가 곧 bx-x라는 뜻이죠. 그래서 bx가 결정이 됩니다. bx는 x제곱 더하기 2x였어요.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물론 이 변형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합차 공식을 쓰고 여기서 갑자기 x를 뺐다가 더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렇게 느낀 친구들이 있다면 이걸 통으로 cx라고 치환을 해보세요. 그러면 할만합니다. 통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bx 대신에 cx 더하기 x를 쓸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에서 변형을 하는 거야. bx 대신에 cx 더하기 x를 넣어서 ax를 다시 쓰면은 cx 더하기 x 곱하기 cx 더하기 2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x 대신에 cx 더하기 x를 넣어요. 조금만 밑에 써야겠다. 밑에다가 여기요. 이 bx 대신에 cx 더하기 x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cx 더하기 x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얘를 전개를 했을 때 cx의 제곱 더하기 3xcx 더하기 2x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여기에서 얘네는 다 볼 필요가 없어. 어차피 cx로 나눠 떨어질 거니까. 그럼 남은 요거랑 요거만 보면 되는데 이 계산하면 x제곱 더하기 x잖아요. 그럼 얘가 결국 cx인 거야. 왜냐면 cx가 2차식인데 2차잖아. 2차. 2차가 2차로 나눠 떨어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란 얘기잖아요. 최고차 한계수 1이니까. 근데 이게 bx 더하기 x를 구한 거니까 bx 마이너스 x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x를 이항해주면 결국엔 동일하게 b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변형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걸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끝난 게 아니고 a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2까지 구해주면 a2는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우리 요식에다 2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b2 곱하기 b2 더하기 2 더하기 b2 마이너스 4를 하게 되는데 b는 여기다 2를 넣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4 더하기 4니까 8입니다. 여기 8이에요. 그럼 이건 10이 될 거고 8. 그래서 80이랑 8을 더하고 4를 뺄 거니까 최종 답은 8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0번입니다. 마지막. 두 함수 f와 g가 있고요. 실수 a에 대해서 직선 y는 x 더하기 k가 a보다 작다에서는 fx랑 만나는 점을 세고 a보다 크거나 같다에서는 gx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세라는 거야. 자, 그래 놓고 m 더하기 n이 3이 되도록 하는 실수 k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애들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지. 왜냐면 2차 함수랑 1차 함수를 범위에 따라 다르게 관찰하면서 k 값이 바뀜에 따라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봐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수정해 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얘랑 얘랑 만나는 걸 찾을 때 연립을 할 텐데 얘랑 얘를 이렇게 연립을 하는 거랑 x를 이항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가 k가 되는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요 2차 함수랑 요 1차 함수가 어디서 만나나를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연립하면 똑같으니까 요 2차 함수에다가 k를 꽂아서 몇 개 만나나를 세자 이렇게 바꾸자는 거지. 그러면 얘도 요 1차 함수랑 요 1차 함수랑 만나는 거 세지 말고 연립을 해서 x를 넘겨버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5라는 직선이 k를 꽂았을 때 만나는 점을 찾자 이렇게 바꾸자는 거지. 물론 얘는 x가 a보다 작을 때 얘는 크거나 같을 때죠. 이거를 하나의 그림에서 보여드릴 텐데 얘네 둘을 그릴 거예요. 근데 얘네 둘 사이 관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연립을 해보자면 얘네 둘이 연립을 슬쩍 해볼게. 둘이 교점이 두 개인지 중근인지 없는 안 만나는지 알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해줄게요.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5니까 이항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는 0. 이게 의미하는 거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5일 때 이 2차 함수랑 이 1차 함수가 교점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6x가 있고 대칭축이 3이겠지? 근데 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모종의 직선을 딱 찔렀을 때 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 교점의 x좌표가 5라는 거예요. 요 직선이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5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그림을 동시에 보기는 볼 건데 A가 얼마냐에 따라서 쳐다보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야. 만약에 A가 여기라고 해봐요. 여기가 A인 거예요. 그럼 나는 A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를 봐요. A보다 작을 때 2차 함수를 봐. 그러니까 이만큼 보는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직선을 봐. 그러니까 여기부터 직선을 쫓아가는 거야. 그럼 이 빨간색 그래프 이렇게 가다가 뚝 끊기고 여기서부터 새 출발한 이 그래프에다가 K를 푹 찔러서 몇 개 만나나를 세는 거야. K를 푹 찔러서 몇 개 만나나 셌더니 두 개 만나잖아요. 뭐 이런 데 꽂으면 하나 만나는 거고 이런 데 꽂으면 하나 만나는 거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K를 꽂았을 때 세 개 만났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도록 하는 A값 범위를 찾으라는데 일단 A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겠죠. 무슨 수로 세 개 만날 거야. 이게 세 개를 만나려면 뭐밖에 방법이 없냐면 2차랑 두 점에서 만나면서 요 1차랑도 한 점에서 만나서 총 3개를 만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A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면 A를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A라 해야 돼. 그러면 나는 이렇게 2차를 쫓아오다가 여기서 구멍이 뻥 뚫리고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갈아타는 거야. 이렇게 얘한테 K를 찔렀을 때 내가 K를 이런 데 찌르면 하나, 둘, 세 개 만날 여지가 생기죠. 그래서 최소한 이 2차 함수에 찔러서 두 개의 교점을 확보하려면 A가 대칭축보단 커야 돼. A가 이런 데서 놀았다가는 여기서 뚝 끊기고 직선으로 갈아타니까 꽂아도 아무리 많이 만나도 두 점에서밖에 못 만나잖아. 아 그렇구나. 그럼 A가 3보다 무조건 커야겠구나. 그것까진 알겠는데 그거면 해결이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A가 또 너무 멀리 가면 문제인 게 만약에 A가 이런 데인 거야. 만약에 A가 여기 있다 해봐. 끊겼다. 잠깐만. A가 막 이런 데 있는 거야. 여기가 A야. 그러면 이참수를 이렇게 쫓아가다가 구멍 뚫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갈아타는 거야. 이렇게. 이래버리면 여기 꽂으면 두 점 만나긴 하는데 얘가 너무 밑에 내려가 있어가지고 허공을 갈라버리잖아요. 아까처럼 한 여기쯤에서 이렇게 끊어야 딱 꽂아서 세 점에서 만나는군 이런 얘기를 하는데 A를 너무 멀리 잡으니까 얘랑 두 점에서 만나게 했더니 얘랑 안 만나버려. 아 그러면 이 경계를 어디로 잡아야 할까가 얘한테 딱 찔렀을 때
2차 함수하고 직선이랑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이 공통된 영역까지만 잡아야 돼. 그게 당연히 이 직선이 너무 내려가서 이 꼭지점의 y좌표보다 밑으로 가버리면 꽂았을 때 못 만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결론은 여기를 쪼르륵 쫓아가서 여기 직전까지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조차도 A가 되면 안 돼. 여기가 A가 돼버리면은 이렇게 쫓아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얘로 딱 갈아타잖아. 그럼 꽂았을 때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고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없어버려. 여기보다 조금이라도 앞에서 끊어야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갈아타니까 아 여기 꽂으면 세 개 만나겠구나 이런 주장을 하지. 그래서 A의 마지노선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딘데요를 찾으려면 이 3에서의 함수값 꼭점의 y좌표를 찾아야죠. 3을 대입해요. 3을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9입니다. 그래서 여기 y값이 지금 마이너스 9거든요. 자, 마이너스 9. 그러면 이 친구가 뭘 넣어야 마이너스 9가 되나 찾는 거야. 그럼 이항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x인데 양변에 1을 곱해줄게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5는 마이너스 18이니까 x값이 3분의 23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x좌표가 3분의 23이니까 따라서 a값의 범위는 아까 이 축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 3보다는 크고요. 근데 3분의 23보다는 작아야겠죠. 자, 결과적으로 나한테 이 P랑 Q의 값을 곱하라고 시켰으니까 3이랑 23을 곱해서 답은 23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만 푸는 게 정답은 아니고 그냥 2차 함수랑 1차 함수를 각각 이 1차 함수랑 직접 비교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연립을 어느 정도 해서 얘네들을 그린 다음에 범위에 따라 K를 찔러서 만나는 걸 세는 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앞에서도 짧게 얘기는 했지만 이번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고 뭐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계산도 엄청 많으니까 혹시 시험 점수가 좀 낮아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피드백만 꼼꼼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상한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오시거나 답글 남겨주시면 돼요.